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오케이.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그 느낌 나는데요. 한 70년대 뉴스 느낌 나는데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 괜찮은데요, 진짜로.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입원을 하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의 돌봄을 받는 우리들. 생과 사를 가르는 숨막히는 순간이 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 지구상에 오로지 인간만이 가진 치유와 재생의 이야기. 무용보 30번째 에피소드는 궁둥이 따끔 메디컬 영화 탑10입니다. 멤버를 소개합니다. 모든 성인병을 앓고 있을 것 같은 몸무게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히 성인의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샥 소개합니다. 성인의 관계가 성관계인가요? 성인의 관계지. 나는 예, 오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군요. 예? 참 건강하게 생겼지만 의외로 많은 지병과 고장난 고실만을 가지고 있는 마늘까지. 뭐라고요? 많이 갖고 있는 은근 병약 청년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입술은 고장 안 났어요? 팔다리, 어깨, 허리 뭐 다 아우, 튼튼합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진욱이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잘생긴 외모에 비해 훨씬 많은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 보균자, 청국장을 호로 갖고 있는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호로 갖고 계신. 어디 아픈 것 같다. 어? 어디 아픈 것 같아. 아픈 척하지. 주로 보균하고. 근데 그 청국장은 그때 이후로는 못 맡아봤어요, 저희가. 좀 관리를 잘해서 그렇고요. 곧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요? 방역 체계는 어디서든 뚫릴 수 있으니까요. 너 이대 목동병원 갔다 왔다며? 이대 목동병원 2번 갔다 왔어. 조심들 하시고. 마스크 안 썼네? 나를 보면서도. 마스크 있는데 써야 되나? 자,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디컬 영화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에피소드라 아주 유능하고 잘생긴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안녕. 긴장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보 팬클럽 강동지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그렇죠. 정원장이라고 합니다. 예. 원장님. 참고로 예. 무용보 강동지부가 근데 2명이죠. 예, 2명. 안 늘었어요, 그 이후로? 아, 이게 늘지가 않네요. 회장님들 왜 이렇게 아니, 소문 들어보니까 되게 텃세가 심하시다. 강동지부 좀 회원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고요. 예. 이 메디컬 영화에 조언이 될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는데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저씨로서 오장님이 또 특별히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메디컬 영화를 하면서 제 주변에 아는 의사 선생님들을 쭉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좋아하고 그렇죠. 또 무용보 우리 팀 칼라에 좀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말씀도 잘하시고 이런 의사를 이렇게 고르려 보니까 없어.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영화라는 게 사실 좀 여유가 있어야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시죠. 안 바쁜 의사 선생님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 원장님께서 안 바쁘다는 정 원장님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런 특별한 케이스 의사 선생님들이 저는 그동안 게스트는 지인들 제가 잘 알고 저희가 편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곤 했는데 정 원장님은 우리 사실 무용보 그냥 청취자셨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뭐 아시던 분이 아니고. 그렇죠. 애청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본 지가 뭐 2년이 넘은 것 같아. 그럼요. 오래됐어. 그래서 지인 같아 막. 처음 뵌 게 2013년 오프라인 때잖아요. 모모화 때. 모모화 때. 예, 그래서 좀 친근하고 그냥 내가 아는 형 같아요. 아는 형님 의사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가깝거든요, 집이. 병원도 가깝고. 사실은 네. 무용보 팬클럽 강동지부 박현민님이 네. 전에 무용보 극장 가다 예.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공동 대표인데 한 사람만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 같아갖고 저희가 여자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나도 언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아, 그리고 또 섭섭하셨구나. 이 영화 중에 이번에 다루는 네. 메디칼 영화들 참 많은데 언제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연락이 안 오나? 내심 기대를 하셨구만. 연락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그러시구나. 난 바쁘실까봐 원장님이고. 근데 토요일은 오늘 혹시 자, 오전에 오늘도 진료했어요. 아, 하시고 3시까지 하고 그러시구나. 오늘 저 진욱이 좀 진료해주세요. 팔다리가 다 고장났는데.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앞으로? 저는 좀 진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진료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오샥형을 좀 꺾을 수 있는지 튼튼한 팔다리로. 네, 진욱이가 아주 스포츠 하다가 여기저기 많이 다쳐가지고. 하여튼 오늘 이따 쉬는 시간에 진욱이 좀 진료해 주시고요. 네. 어디에 좀 입원 좀 시켜주세요. 저 안방에 진료실로 저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격리시켜주세요. 격리. 제 침대에다가. 네, 우리 OS 선생님. 예,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는 궁둥이 따끔? 궁뎅이 따끔. 궁뎅이. 궁뎅인가요? 궁뎅이로 돼 있더라고요. 궁뎅인가요? 정식 명칭은 궁뎅이 따끔입니다. 아, 궁뎅이는 왜 따끔해? 궁둥이가 표준어일 걸? 그쵸. 궁둥이가 예. 궁뎅이가 엉덩이, 궁둥이 뭐 그런 것 그렇죠. 같죠. 예. 어유 방댕이. 방댕이. 그렇죠. 방댕이죠. 방댕이. 예. 그리고 힙. 예. 하여튼 우리가 궁둥이 닦은 거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는 뭐 이런 거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메디칼 영화.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언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궁둥이 따끔 메디컬 영화 탑1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영화 어떤 영화인지 선정의 변을 들어볼까요? 선정이의 변. 저희 친구 중에 선정이라고 목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선정이 똥인가 봅니다. 안 웃기다. 지금 편집 어차피 편집 편집이야. 오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네. 메디칼 영화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라가 아주 온통 난리죠. 이 메르스 때문에 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뉴스 보고서 그러면은 좀 저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게 생각보다 또 심각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도 드는 와중에 메디칼 영화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 장르가 분류가 좀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주로 우리가 아는 메디칼 병원 얘기지 뭐. 그는 주로 의사가 나와서 연애하는 이야기. 그렇지. 의사가 나와서 그쵸. 병원 얘기.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드라마들이에요. 사실 연속극.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AFKN 뭐 이런 데서 보던 제너럴 호스피털. 그렇지. 제너럴 호스피털? 제너럴 호스피털이라는 1일 연속극이 있었죠. 그건 소브 오페라라고 봐야죠. 1일 연속극. 그건 이제 병원 얘기인데 그 뒤로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미드들 뭐 ER 뭐 그쵸. ER을 필두로 해서 무슨 그레이스 아나토미 그쵸. 뭐 하우스 최근 하우스. 하우스는 뭐 본격 메디칼 드라마라고 할 그렇죠. 수 있죠. 하우스가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보기 쉽게 재밌게 잘 해가지고 뭐 영화로 만들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웰메이드 드라마들이 많고요.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했던 하얀 거탑. 그쵸. 원래는 일본 뭐- 원작이죠. 그렇죠. 일본 원작인데 그것 일드도 있고 김명민이 나왔던 우리나라 하얀 거탑 되게 굉장히 재밌었죠. 하얀 거탑은 고증도 굉장히 의학적인 고증도 굉장히 잘 된 아, 드라마였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거든요. 의사들이 보면 눈에 띄는데 네. 하얀 거탑이랑 골든 타임. 예, 골든 골든 타임. 이거는 네. 뭐 배우들 연기도 예, 아주 의사가 보기에 자연스러웠지만 예.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이 리얼리즘도 전에 눈에 살아있고. 흠이 안 보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드라마나 우리가 메디칼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은 많이 사실 접했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좀 들여다보면은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 내지는 병원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이런 의료인들의 이야기.
병원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진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들의 어떤 사생활 이런 게 더 재밌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환자 그렇죠. 환자나 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투병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병을 뭐 이겨내고 우리가 사실 이쪽은 좀 많은 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아주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시한부 인생, 뭐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또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우리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봐왔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 얘기. 대표적인 게 우리 왜 전에 가슴 통증 뭐 이런 거 할 때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영화죠.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병원 지금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병에 대한 얘기가 있죠 또. 그렇죠. 병 자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무슨 뭐 전염병이라든가 병 자체, 이 병이 훑고 지나가는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영화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는 넓게 보면은 뱀파이어나 이렇게 물리면은 뱀파이어가 되고, 물리면은 좀비가 되고, 이런 것들과 이런 전염병에 관한 얘기 넓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화들로 가면은 또 수없이 많잖아요. 또 좀비 영화들은 이제 한 장르가 된 것 같아.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에 이렇게 열광하나 몰라. 언데드 좀비. 왜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좋던데 뭘? 좋냐? 재밌잖아. 재밌냐? 그럼 안 죽고 막 사람 공격하고 막 살아남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이제 이런 메디칼 영화, 메디칼 필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한부 인생 이런 거에 나와서 그다음에 스릴러도 있고 심지어는 액션도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서 막 호러도 있죠. 미친 의사가 나와서 살인마 의사가 호러. 병원을 배경으로 한 호러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아주 그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들을 보여주는 게 메디칼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영화들을 쭉 고르면서 너무 곁다리로 새지는 않되 또 너무 좀 심각하지 않고, 이게 사실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 유쾌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거기서 좌우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 운진의 폭을 넓혀가지고 영화들을 좀 골라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액션, 스릴러, 드라마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정 원장님? 우리가 이런 메디칼 영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글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료 또 의사가 나오는 영화들이 되게 많죠. 그쵸. 참 많은데 딱 뭐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막 그쵸. 얽혀 있고 네. 걸쳐 있고 한데 그래도 하여튼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네. 뭐 하여튼 드라마 장르 네. 중에서 이제 그 서브 장르로 본격 메디컬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네. 뭐 호러나 이런 딴 쪽으로 빠진 거 외에는 네. 이 드라마를 갖다가 뭐 작가의 입장에서 쓴다고 할 때 네. 뭔가 갈등 구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해결이 되고 막 이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살면서 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엄청난 네. 드라마틱한 소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들고 극적 구조 안에서 뭐 공감도 할 수 있고 분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슬퍼도 할 수 있고 하는 아주 그런 드라마가 펼쳐지기에 굉장히 탐나는 소재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성악설, 남의 불행을 보면 왠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고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 낫잖아. 막 이런 어떤 보상 심리나 이런 것도 묘하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에 빠진, 사실 병에 걸리거나 암 선고를 받거나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들 얘기를 보면서 내심 자기는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독일어 샤덴프로이데라고. 네, 샤덴프로이데 같은. 그런, 내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하면은 뭐 다들 내가 좀 시니컬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묘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합병원 얘기들 그런 게 드라마로 소프 오페라 또 이렇게 미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박진감 있고 이 생로병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장르가 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장르로 따로 메디칼 뭐 무비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참고적으로 그래도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의료인이 많이 주체로 되고 또 아니면 병 자체가 주인공이고 네. 뭐 이런 본격 메디칼 무비 외에 네. 다른 영화에서도 네. 의사들이 나오는 영화가 그렇죠. 되게 많죠. 네, 그렇죠. 조연으로. 직업으로. 예,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으로 그런 데서 비춰지는 의사상 그렇죠. 을 보면 되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는 어차피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게 좋은 재료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이 병에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뭐 못 삽니다. 얼마 삽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악역이죠.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악역 겸 어쨌든 뭐 저승사자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쓰려면 의사가 병원 장면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그렇죠. 심각한 얼굴로 의사가 아니면 굉장히 냉정하고 얄미운 얼굴로 전혀 감정이 환자랑 없이. 감정이 없이 말하는 냉정하게 입장으로 그런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그런 뭐 러브 스토리나 좀 고리타분한 그런 시한부 인생 소재 그런 영화에서 의사 입장은 결국은 그 불치병으로 끝내네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예전에 그 진중권 씨가 심영래 감독 디워 비판할 때 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네, 맞아요. 말을 해서 막 검색어 순위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이 결국 그게 데우스라는 게 신이고 마키나가 머신 그걸 갖다가 이제 라틴어식으로 읽은 거라서 결국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 비극에서 네네. 정말 막장 드라마를 뺨치게 만들어 놓은 그 갈등 구조를 가진 그 고대 그리스 그렇죠. 네. 비극에서 결국 다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이게 실타래처럼 얽혔는데 그럴 때 갑자기 무대 장치 기계 장치를 타고 딱 신이 내려와서 모든 을 심판하고 여기서 딱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구조라고 막 그 네, 진중권 씨가 맞아요. 비판했던 거잖아요. 어떤 그런 시한부 인생이나 이런 걸로 딱 끝내버리는 그런 구조 저는 그런 거는 데우스 엑스 메디시나가 아닌가. 메디슨. 하여튼 그런 재료로 쓰이는 그런 의사가 한 부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의사들이 보면서 참 아이고 왜 저렇게 그리지 왜 의사상은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고 스스로도 반성하고 이런 건데 뭐냐면 그 사람이 의사인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그게 구조 속에서의 이 사람의 배역은 뭔가 사회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돈 잘 벌고 하지만 이기적이고 하여튼 그런 배역으로 소모되어야만 하는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어떤 배역이 중요한데 그거를 의사라는 배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역에 맡겨진 의사들은 되게 다 이기적이고 뭐 처음엔 친절한 줄 알았더니 이 불쌍하고 예쁜 주인공이랑 결혼해서 두들겨 패고 이런 배역으로 쓰이는 경우. 보통 의사나 변호사.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곁가지로 빠져서 어쨌든 본격 메디칼 영화가 아닌 것에서의 이제 의사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사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거 부인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즘 나온 말 중에 뭐 엄치나 의사 그러면은 계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회 오피니언 리더고. 그렇죠. 그렇죠? 의사인데 누가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의사라고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의사라고 그러면은 약간 엄친한 느낌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술가들 의사 뭐 스테레오타입들의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뭐 작가들이 써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만큼 또 반성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누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아직은 사회에서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씀에는 사실 이런 게 따라 붙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중에 그런 의사 선생님의 정반대로 그려지는 거는 의료 봉사를 가는 의사들. 또 반대죠. 그러니까 약간 의사가 가진 숭고한 것과 사적 영역의 것이 뭉쳐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데 보이지 않고 딱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이런 면이 그려지죠. 있고 저런 면이 있고 다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어느 집단에서나 일정 퍼센트는 또 아주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한데 싸잡아서 무슨 그게 눈에 딱 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의사가 어떤 입신양명의 어떤 대명사처럼 된 거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고 그럼요. 특히 나는
제가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와, 정말 저 사람은 돈 정말 많이 벌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야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종목이랑 관계없이 모든 의사들이 바쁘고 힘들고 굉장히 혼신의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 거기에 첨예하기까지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여가 생활 이런 거 하는데 지장이 없을려나? 막 난 그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 다닐 때서부터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해서 하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졸업하고 의대 들어가서 또 수련 기간 뭐 하여튼 잠시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안 되거든요. 그럼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성까지 어떻게 잘 갖출 수 있느냐. 그거 참 어려운 그거는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최선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의 그 의사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우리 정 원장님께서는 이분 좀 이상해. 그럼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좀 수상해. 그 의사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을까? 난 뭐 하여튼 덕으로 이렇게 형, 의술을 펼쳐주실 분이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방금 아니 그 인성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를 왜 그 방향으로 몰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근데 스테레오야 이분이 너는. 뭐 혼자 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정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아주 그렇게 하는데 영화를 그래서 많이 좋아 보시네. 보이시잖아요. 이분은 옛날에 그 영화 번역도 하고 그랬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런 분을 왜 불성실한 의사로 몰고 아니 가는 무슨 불쌍하시라다는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고. 뭐 이상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한 의사 선생님으로 예, 하여튼 아주 능력 있고 멋있는 의사 선생님을 그럼요. 오늘 모시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아주 병원도 잘 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시기니만큼 저희가 한 줄을 건너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뭐 오샤는 그 생각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이 메르스 얘기를 안 하고 의료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은 뭔가 이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막 감정에 치우친 것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의 현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이 현상이 좀 드러난 것 같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이번에 아주 적나라한 아주 밑바탕에 있는 모습을 다 보였다라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의료 체계 뭐 지금 뭐 다 이름 밝혀졌으니까 뭐 삼성 서울병원 네. 에서 잘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근데 거기만 잘못했느냐 하면은 또 여러 뭐 질병관리본부 또 보건복지부 국가의 그런 큰 재난에 대비하는 행정 체계가 그 무슨 과장님 어디 뭐 그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국가가 뚫렸다 뭐 이런 말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분 그거는 굉장히 일부는 간단하던데? 맞고 일부는 틀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니긴 했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람 괜찮았나요? 그 사람 근데 아니 그건 뭐 개인의 입장이나 그 단체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문제였는지를 모르게 되는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게 의학은 어렵거든요. 이 의료 드라마를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희열 가운데 하나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병원 내부가 보이고 병을 보는 거 보이고 아 저게 무슨 병인지까지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막연한 공포와 막연한 어떤 선입관이 항상 있다 보니라는 거죠. 근데 이번이 그것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아 이게 그렇게 공고한 체계가 아니구나라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충격도 받고 아 이거 뭐지? 라는 어떤 의문심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여쭙는 거는 원래 그랬느냐? 여쭙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제가 어떤 뭐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뭐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감염병 전문가들이 사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더 책임 있고 또 확실한 이건 뭐가 문제고 뭐 많이 나오죠 이미 인터뷰에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참 소잃고 외양 큰 고치는 격이지만 이번에라도 잘 배워갖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네. 저희가 의료 기술이 부족하거나 혹은 의료 체계의 어떤 물질들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네, 거죠. 시스템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특히 이제 이 발병했던 병원에 2번이나 갔다 온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막아서는 사람 없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날 환자가 생겼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다음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병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뭐 열감지 시스템 다 작동하고 오는 사람마다 마스크 나눠주고. 근데 이게 작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동하기 전이 벌써 그만큼이라면 그 전에 제가 그 병원을 갔던 입장과 다음에 갔던 입장으로 보면 뭔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이걸 안 했지? 오늘 영화들을 통해서 특히 나올 거예요. 이런 영화. 그래서 그 영화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좀 질문할 텐데 사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고 그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뼈밖에 몰라요. 사실 뼈랑 근육이랑. 이야 멋있어. 근데 그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높은 건가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 의료 체계도 보험이나 이런 것. 체계 보험 뭐 이런 거는 전에 우리 시코 했을 때 들으셨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이제 그거 얘기 그건 좀- 들어가면은 또 네, 엄청 한두 끝도 거대 없는데 담론이죠. 장단점이 있어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사 선생님 의사들 입장에서는 네. 되게 불만이 많은 시스템이죠. 그런가요? 예. 근데 환자들이라고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을 네. 좋게 병원 문통을 낮추고 예. 저부담으로 하고 한 대신 그만큼 또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병들에 대해서는 또 거에 대해서는 별로 보장을 안 하죠. 보장이 안 되는 아, 이런 그런 거구나. 저부담 저수가. 그러니까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상의 어떤 보장이 되려면 또 보험료를 올리는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되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뜻 얘기를 못 꺼내고 아주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1년에 병원 몇 번씩 갑니까? 1년에 병원 몇 번 정도 가는 것 같아? 병원은 이 글쎄요, 중에서 제일 자주 가지. 아니요, 그 제가 병원을 별로 안 가서 문제죠, 사실. 그런가? 예, 오래 했는데 별로- 안 가는구나. 예, 별로 안 가서 문제죠.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아유, 더 많이 가죠. 저번에 주말에 올라올 때마다 갔잖아. 아, 그거는 그 아프니까. 전에 아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원 아니, 치료가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나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아주 많이 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는 진짜 많이 가는 아주 안 가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아, 나 같은 사람들. 많이 가는 분들을 못 보셔서 그래요. 매일 가시는 예. 분들도 있고 위안 삼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말상대 하시고 이런 거. 나는 이게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나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진행해서 할 얘기들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뭐 저는 직업적으로 병원에 일 때문에 가는 경우이긴 하지만 아파서 가는 경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지. 어떻게 보면 바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의료보험료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병원 갈 기에는 더 적기도 하죠. 그럼. 뭐 이런 뭐 편차들이 다 있으니까. 아무튼 뭐 우리가 영화들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또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또 질문도 좀 하고 오늘 잘 됐어. 궁금한 거 아주 다 좋아. 물어봐. 부담 없어. 근데 저분은 영화를 많이 보는 의사이기 그리고 때문에 잘 모를 네. 것 같아. 뭐 분위기가 갑자기 툭 무거워졌으니까 약간만 분위기가- 그 그냥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방금 이제 오장님 뭐 선정의 변 얘기하시고 한 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왜 메디컬 영화에 관심을 갖는가 이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의료인들이 보는 메디컬 영화 또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렇죠. 그 네. 제가 음악 영화 이렇게 보면은 네. 저거 다 뻥인데 저거 말도 안 돼. 그렇죠. 막 이런 그런 게 비슷한 게 있거든. 있죠. 그러니까는 그럴 정말 것 같아. 잘 만든 네. 뭐 시나리오도 그렇고 또 배우들 연기며 고증도 또 소품 잘하고. 하나하나 네. 정말 디테일 잘 만든 물론 그런 영화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더 정 원장님의 와이낫 준비하시죠. 우리 시간이 안 됐어요. 아이고, 딱 세 편만. 아니나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네, 근데 네. 지금 해야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잘 된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더 몰입이 왜냐하면 늘 자기가 겪는 고민들이고 갈등 상황들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몰입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정 원장님 와이나 지금부터 진행할게요. 첫 번째 영화는요. 정 원장님의 와이낫 리스트. 아, 제가 1위로 뽑는 거는 그 전에 한번 선정이 됐었어요. 예, 네. 그 이무영 모리스트의 그
사랑의 기적 어웨이크닝 있죠. 어웨이크닝. 네. 로버트 어웨이크닝. 드니로 나오고 로빈 윌리엄스가 의사로 나오고 최루탄 영화 1위에 빛나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그 로빈 윌리엄스의 의사 연기도 좋았고 로버트 니로.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환자 연기도 좋았고. 후유증으로 이 뇌가 조금 손상을 받아갖고 했다가 이제 또 깨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제목 그대로. 네. 또 싫어하잖아요. 정말 의사가 봐도 감동적이고 또 연기들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영화였던 거. 어웨이크닝스 사랑의 기적. 그 영화가 순위에 들어가면 1등이었을 텐데 리저브로 빠지겠습니다. 우리 전에 한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영화가 드물고 네. 대부분의 영화들은 뻥이야. 아까 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아예 그 병을 가지고서는 그 시나리오를 쭉 엮고나까 그 구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영화는 더 논할 것도 없어요. 네. 그거는 작가가 노력을 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다못해 한 거죠. 자문이라도 구하고 이게 좀 말이 되는 설정인가. 요즘 다 그렇게 할 텐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죠. 요즘 많이 나아졌죠. 진짜 자문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팩트 체크를 해야 이야기의 되니까.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해놓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네. 오장님 저번에 비긴 어겐 네. 하면서 하셨듯이 사실 줄거리가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큰 실수도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들 눈에는 띄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 20년, 25년 동안 항상 거기서 일하고 그 안에서 했던 공간이고 했던 내 행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괜히 꼬투리를 잡고 이거 맘먹고 한번 잡아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멍하니 몰입하려고 보는데도 이게 툭툭 눈에 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몰입이 안 돼. 몰입이. 자, 예, 우리 맞아요. 대표적인 영화 제목은 마시고요. 그 상황만, 시츄에이션만. 그거는 네. 사실은 너무 많아서. 영화 하나하나마다 오게티가 없는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하는 1982에도 말씀해 주세요. 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그거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좋아. 정 원장님 오게티까지 준비되고 있다는 정 원장님 사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드라마 미드나 한드, 일드 중에서 이거는 정말 좋았다라는 드라마 중에 드라마 와이나 하나만. 한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골든타임. 골든타임? 네. 가장 최신작이죠. 네. 예. 그런가요? 너무 잘 봤고요. 네. 연기도 나는 너무 좋았고. 못 봤어. 그리고 보세요. 미드 중에서는 뭐 어떤 게? 미드는 ER하고 예. ER. 그레이스 아나토미. 그래서 그래서, 아나토미도요. 하우스도 사실은 재밌게 봤는데 하우스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의사들은 재미있다고 완전 천재니까. 보는데 또 뻥이야. 일반인들이 저런 사람이 어딨어, 아니 막 그리고 이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를 이해하고 재밌어 할까? 근데 의외로 재밌어 그 정도로 자세한 건가요? 예. 어쨌든 그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골든 타임 하우스. 한번 구해다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엉덩이 따끔 메디컬 영화의 영화 순위로 돌아가 보도록. 엉덩이 아니 엉덩이야 궁뎅이야? 궁뎅이. 궁댕? 궁뎅이 딱 궁둥이 아니고? 예, 궁뎅이로 썼어요, 저희. 야, 같은 궁뎅이? 부위인데 뭘 이렇게 자꾸 따져? 똑같은 부위에 뭐 그러면 뭐라고 해? 뭘? 똑같 장단지나 뭐 그런 거 다른 거지만. 엉덩이에 궁둥이 다 똑같은 건데. 궁둥짝. 뭘 따져? 알았어. 뭘 따져? 그래도 하나로 통일하자. 궁댕이? 예, 저희는 궁뎅이라고 했었어요. 궁댕이가 어이지. 예, 어이. 앞으로 궁댕이로 궁뎅이. 통일. 이거 아니, 같은 부위를 가지고 뭘 자꾸. 그럼 뭐 아니, 엉덩이 어떻게- 뜨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정확하게 해요? 궁둥이로 해요? 아니면 그냥 궁뎅이로 해요? 궁댕이가 좋다. 사전 찾아봐야 네, 되나요? 그러니까. 궁댕이가 궁뎅이가 표준어고 더 귀엽죠. 궁댕이가 방언인데 귀엽잖아. 자, 그러면 궁뎅이 따끔 메디컬 영화 탑 10에 말 많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영화는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